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카자흐스탄 오네게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국경 없는 토론 수잔 그리고 오네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어로는 안녕하세요가 뭐죠? 살레메츠베. 뭐 갑자기 이런 거 아니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황당해가지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모국어를 쓰려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다시 한 번만. 살레메츠베. 와 길어. 좀 어렵네요. 어려워. 살레메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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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렘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죠. 살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살람 할게요. 살렘. 네. 오늘 드디어 우리 오네게 씨가 국경 없는 토론의 정식 멤버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파티는 언제 하죠? 파티? 빵빠레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파티를 이제 곧 하겠죠? 네, 그러면 예, 저를 위해서 이미 다 결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결정한 건 아닌데 뭐. 장소 다 잡아놓으신 것 그러면 같아요. 도와드릴 수는 있죠. 네. 저한테 해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제가 좀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아무튼 우리 오네게 씨가 정식으로 우리 세만시 멤버가 되셨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몇 번 출연을 하시다가 워낙 그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아 드디어 한 자리를 꿰차게 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심사위원들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 내부 스태프들이 예. 알겠습니다. 심각한 고민을 거쳐서 네. 결정을 했고요. 아무튼 이제 정식 멤버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한 이제 본인 소개 그리고 앞으로의 소감과 각오. 네. 되게 긴장되는데. 예,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게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곧 있으면 졸업하고 지준생이라는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어려운 취업난에 저한테 행복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못 꿨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일이 저한테 일어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는 사실 뉴스를 잘 안 봐요. 왜냐면 뉴스를 예전에 너무 꼭꼭 이제 챙겨보다가 너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가지고 뉴스를 아예 안 보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계기로 삼아서 프로그램을 계기로 삼아서 뉴스를 다시 한번 보는 걸로 그런 각오를 해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새로운 이제 정식으로 멤버가 되신 우리 오네게 씨와 그리고 여전히 고정 멤버로 확실하게 입지를 붙이고 있는 우리 수잔 씨와 함께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주제는 뭔지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수당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야기인 줄 아셨죠? 러시아, 헝가리 등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국 정부가 2020년 새해부터 각종 출산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저출산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추세라고 하죠. 왜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걸까요? 또 어떤 나라가 가장 효과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놓았을까요? 더 나아가 저출산을 사회적 재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저출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에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네, 아닙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혹은 뭐 유튜브 실시간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하시는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도 의견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네게 씨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한국에서는 뭐 저출산 문제는 항상 사회적 이슈로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저출산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팔이나 카자흐스탄도 저출산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먼저 카자흐스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해봐요. 아까도 계속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요? 네, 궁금해요. 해줘요. 저희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저출산이라는 걸 한국에서 처음 접하게 됐고, 저희 카자흐스탄의 지금 상황은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고출산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네,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지금 학교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부족해서 지금 선생님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교사를 해달라 이러면서 그 직업을 되게 홍보하는 약간 그런 추세고,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이제 지금 교육 수준, 막 교육 시스템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농담으로 그냥 자, 한국 엄마들은 다 카자흐스탄에 보내고 카자흐스탄 다 여기 한국에 좀 이민시키면 안 될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었어요. 농담상. 네. 자, 그러면 오네게 씨는 형제가 어떻게 되죠? 저희는 3명인데 저를 포함해 3명인데 그것도 되게 적다고. 3명도 적다. 예. 그때도 좀 브레이크를 걸으셨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뭐 오네게 씨 카자흐스탄에 있는 친구들 봤을 때 형제가 보통 몇 명이에요? 보통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진 않고 한 3명? 뭐 많아봤자 4명인데 이제 많아봤자 그러니까 서너 명이 보통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3-4명인데 이제 시골이나 저희 친척들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사촌 동생 언니들을 보면 걔는 기본적으로 5-6명 정도를 무조건적으로 낳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뭔가 결혼을 하자마자 뭔가 임신을 해야 뭔가 안정되는 그런 결혼의 어떤 분위기여가지고. 인정을 주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뭐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 후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결혼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야만 뭔가 진짜 결혼을 한 것처럼 정말 가정을 꾸렸다라고 그 어떤 확신을 인정하는. 받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팔은 어때요? 네팔도 뭐 그렇게 저출산이라고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약간 줄어들이고 있는 추세는 이기는 한데,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 요즘에 되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우리도 약간 좀, 유산 또는, 이게 아이 사망률. 이런 것을 좀 이제 대책으로 어떻게 우리가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거를 마련을 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게 한국에 와서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럼 수잔 씨 형제가 어떻게 되죠? 저를 포함해서 여동생 둘, 셋이죠. 3명. 네, 셋이. 그러면 일반적인 네팔 가정에서 형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은 8명. 형제가 한 9명이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쪽 형제분이 8남매. 그렇죠. 9남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좀 줄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평균 4명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 이제 도시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좀 마을이나 좀 시골 쪽으로 가면은 또는 농사 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8명, 7명 정도는 평균으로 따지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정도까지만 해도 5남매에서 7, 8남매 정도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 세대가 되면서 확연히 줄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동이거든요.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처럼 형제 없는 친구가 드물었어요. 외동이라고 하면 다들 좀 약간 이상하면서도 신기하게 왜 그러지 이러면서 봤었고, 그래서 보통 뭐 2명이나 3명? 제 친구들은 그랬고,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출산할 때쯤 되니까 외동도 많고, 그래도 보통 2명? 그 정도가 이제 한국의 지금 평균적으로 자녀를 낳는 수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자면 일단 중국,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70년 만에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고, 뭐 중남미 지역 쿠바나 러시아, 유럽,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지금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나라는 제외하고 저출산이 지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두 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한국 친구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외국 친구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출산,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 한국은 저출산일까? 이런 얘기 혹시 한 적 있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하죠. 그죠. 주변에도 이제 저희 뭐 한국 친구들도 많지만은 아까 얘기하는 대로
외국인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한국에 사는 거는 좋은데 한국에 살면서 결혼하고 아이는 못 낳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한국 그 사회가 좀 급속스럽게 너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고, 그 커리어 오리엔테드라고 단어를 많이 쓰고 싶어요. 뭐 네. 여자들도 요즘은 이제 일을 하고, 남자들도 일을 하고, 근데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여성분이 일을 하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셨는데, 네. 사장이 이제 분을 더 일을 많이 시키게 하고 오히려 이제 유산될 그런 확률이 좀 생겨갖고 배려 없이 그렇죠. 배려 없이 일이 그런 주어졌군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정말로 요즘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것들도 여기 무료로 돼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경쟁력이 돈도 엄청나게 맞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학원 보내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좀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 똑같이 이제 같은 생각인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를 낳더라도 키우는 거는 한국이 아닌 뭔가 다른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약간 물론 뭐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런 경제적인 모든 조건들이 다 받쳐주는데도 그냥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너무 경쟁을 이제 강요하고 그리고 아이가 뭔가 아이다운 그런 인생, 그러니까 애기가 아이 같은 그런 시절에 뭔가 벌써 어른이 되고 벌써 막 경쟁에 임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처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뭔가 한국에서는 잘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거의 다 아기가 낳게 되면은 여성분만 이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한정된 그런 생각도 있고 있어요. 뭐 이제 남자들이 도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결혼할 때는 뭐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할 건데 그 네. 후에는 이제 그런 약속을 지키질 않고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기가 두려운 이유, 저출산의 문제는 그렇게 환경 자체가 아이를 그렇죠. 키우기 위해서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나친 경쟁 구도에 뛰어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부모가 두 사람 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여성에게만 좀 여전히 치우쳐져 있는 육아. 이런 것들이 좀 외국인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죠. 똑같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다들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간혹 저출산 이야기가 나오면 요즘은 사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출산율이 낮다. 나라에 위기가 온다. 그러니 아이를 낳는 것은 애국심이다. 이렇게 말하신다거나 아니면 대를 이어야지. 대를 잇는다는 말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근데 약간 이런 기사를 보면은 좀 그러니까 욕까지는 아닌데 좀 웃겨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제가 이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거는 뭐 그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아무리 봐도 뭐 애국심이라는 것도 자기 선택이잖아요. 요즘은 뭐 나라도 나라이지만 뭐 나만의 나라의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거는 있을 텐데 그런데 일단은 이 땅에 왔으니까 저부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그렇게까지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떻게 뭘 전쟁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아니 뭐 애국심이나 나라를 위한 마음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내 그렇죠. 나라니까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애국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다? 그거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긴 좀 무리가 있는 그렇죠. 것 같고 저는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외동으로 자랐으니까 아 외동이면 좀 이기적이지 않아? 이런 말 너무 많이 듣고 전 컸거든요. 그런가?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아들이 한 명이 있다 보니까 에휴 하나는 외롭지. 둘째는 기본으로 있어야지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너무 좋다고 뭐 그 애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나 아직까지 동생 한번 갖고 물어보세요. 싶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네게 씨는? 뭐 아이를 외롭게 하는 거는 사실 부모님의 그렇지. 손에 달려 있는 거라서 뭐 외롭게 하든지 뭐 외로움을 안 느끼게 하든지 그건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런 거에 달려 있는데 아까 그 애국심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저희 카자흐스탄에서도 막 우리가 많이 낳고 우리 나라를 더 키워야 된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약간 사람들이 그런 의식에 빠져서 곧 출산이지 않나 약간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 인격체를 보지 않고 어떤 하나의 자원? 으로 봤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대로 존중하지 않고 그런 인권이나 뭐 그런 게 보장되지 않은 그냥 물건처럼 뭔가 그렇죠. 어떠한 수단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네. 자, 오늘 전 세계적인 추세죠.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국경 없는 토론 주제로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우리 오네게 씨가 정식 멤버가 된 기념으로 저희가 오랜만에 깜짝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퀴즈야. 퀴즈요? 저희 퀴즈예요. 오, 이거 정말 깜짝 퀴즈네. 자, 잘 듣고 아, 이럴 답을 때마다 긴장하잖아요. 맞춰주시면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뭐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시고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유엔에서 세계 인구 예측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중국을 비롯한 55개 나라가 2050년까지 인구 감소 문제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또 1970년 이후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나라로 바로 이 나라를 꼽았습니다. 어디일까요? 감소한 나라? 사이프레스. 참고로 한국은 7위였습니다. 1970년 이후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나라는 어딜까요? 크게. 주관식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객관식? 아, 주시면 더 좋죠. 객관식 드리겠습니다. 보기입니다. 1번 중국, 2번 인도네시아, 3번 카자흐스탄, 4번 멕시코, 5번 브라질. 뭐야? 중국인 것 같아. 중국?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닌가 보다. 음악을 들으면서 두 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악은 수잔 씨가 골라오셨어요. 소개해 주시죠. 제 네팔 음악인가요? 네팔 음악인데 오. 네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은 네팔 사람인데 이제 가사는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네.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응원할 겸 오늘 이렇게 오.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사전 라즈바이데라는 친구인데 곡 이름은 Somebody Else. Somebody else. Yes. 네. 들려드리고 잠시 뒤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수잔 씨 친구 진짜 많나요? 진짜 이렇게 친구입니다. 훌륭한 친구가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사전 라즈바이데라고 하는데요. 네. 네. Somebody Else라는 곡이었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인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목소리가 그렇게 약간 트렌디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친구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약간 좀 가사를 좀 되게 요즘에 맞게끔 쓴 것 같아요. 가사도 직접 쓴 이 건가요? 가사도 와. 이제 직접 쓰셨다고 했는데 오. 되게 시간 나실 때 한번 잘 들으세요. 네. 되게 좋은 가사입니다. 네, 시간이 될 때 다들 한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끝까지 못 들려드렸으니까 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퀴즈를 내드렸어요. 1970년 이후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나라는 어딜까요? 1번 중국, 2번 인도네시아, 3번 카자흐스탄, 4번 멕시코, 5번 브라질이었는데 일단 오네게 씨 설명을 들어보아하니 카자흐스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카자흐스탄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왠지 1, 2, 4, 인도네시아도 5번 중에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도 아닐 것 같고 네. 아마 중국이나 브라질 저는 중국으로 갈까요? 두 분이 의견을 모으십니까, 중국으로? 저는 중국. 중국으로 할 거요? 네. 그러면 저 브라질로 가겠습니다. 자, 오네게 씨는 중국이라고 했고, 우리 수잔 씨는 이러다 브라질이라고 멕시코 아니야? 대답을 그래서 해주셨는데요. 자, 정답은 멕시코였습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했잖아, 내가. 둘 다 안 됐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멕시코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구나. 근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 맞추신 분이 계세요. 많아요? 네. 와, 진짜? 2047번님께서 멕시코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야. 공부 좀 참고로, 해야겠네. 네, 말씀드리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아. 1970년 당시 멕시코가 6.77명이었는데요. 6.77. 2019년에는 2.14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멕시코였구나. 네. 자, 또 한국도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1970년 당시에 4.53명이었는데 지금은 0.9. 0.9? 0.9 정도 되고요. 한 명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리고 뭐 프랑스가 1.85, 1.85. 미국이 1.78. 네. 그럼 제일 낮은 데가 어딜까? 글쎄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사이프러스? 2.14명이니까 줄긴 했지만 그렇게 출산율이 낮은 그쵸. 나라라고는 네. 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프레스인가? 네. 자, 오늘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온에게 그리고 수자 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육아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네네.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육아 네.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러시아. 두 번째 자녀부터 주던 임신 출산 수당을 첫 자녀부터 주는 걸로 확대를 해서 일회성으로 89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특히 저출산이 심각한데 2015년부터 자녀 한 명이 태어나면 현금으로 8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헝가리는 최근에 신혼부부에게 4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뭐. 아이를 4명 낳으면 이 빚을 탕감해준다. 이런 정책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뭐 출산수당이 있어요. 출산수당도 있고 육아수당도 있습니다. 뭐 시공부별로 좀 다르게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택도 없어요. 너무 적어요. 왜냐면 전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임신, 출산, 육아 수당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정책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좀 그러니까 잘했다고 이제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긴 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러시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저도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접해봤는데 제일 많이 이제 논란이 된 것은 이런 거를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이게 진짜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미래가 확정이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SNS에 더 그 우리 에바 아버지가 되게 욕먹게 됐다고. 진짜인 줄 아세요? 그렇죠. 푸틴 대통령입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분도 이제, 뭐 확신을 주고 제가 이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는 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러면서 발표까지 해놓고 다 했는데 근데 네. SNS 상에서는 이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주고 말았던 건데 이게 정말로 미래를 위한 하는 일인가요? 정책인가. 네,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아까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있는데 택도 안 된다고. 이제 모자랍니다. 받아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잘했네요 이렇게만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네. 정말 받아본 사람이나 또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저는 뭐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조금 아쉽네요. 네. 오늘 계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카자흐스탄의 얘기를 해보면 고출산의 나라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아이 낳는 거랑 뭐 육아 수당 관련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를 되게 많이 낳다 보니까 7명 이상을 낳으면 이제 금메달을 주는 와, 그런 진짜? 제도가 있어요. 금메달이요? 네, 금메달? 여자분한테 무슨 이제 올림픽인 금메달을 주고, 와. 그 메달의 이름이 정식명이 있는데, 네. 와. 뭐였지? 대박이다 이거. 그게, 영웅 엄마? 약간 혹시. 영웅 아, 엄마라는 오. 옛날에 그 왜 전쟁에 참여하시고 막 승리하시고 아, 오시는 분들한테 훈장. 이제 그쵸, 훈장 주는 같은 거 주는 훈장 거. 같은 우와. 거예요. 그래서 대박인데? 그래서 그런 금 훈장을 주는데 진짜 어디 이렇게 단석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그냥 요렇게 진짜 있어요. 금으로 우와. 만들어진 게. 그래서 네. 저의 친할머니랑 외할머니도 두 분 다 받으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9명. 너도 받아야 되겠네. 아니야, 나는 왜 갑자기 왜. 9명 나오셨고, 친할머니 14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대박인데 이거? 그 이제 혜택이 뭐냐면, 음.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감소를 거에서부터, 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토지세 만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세 안 내고 진짜 대박이다. 그다음에 병원이나 그런 데 가면 이제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비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발급을 해 주는데 그 서류를 네. 보여주면 교통비를 안 내고 평생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자녀 정책이랑 조금 비슷한데, 네. 우리나라는 제가 기준이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3명. 다자녀 정책이. 근데 카자흐스탄은 7명. 7명이면 7명 이상이면 골드메달. 예. 골메달 주십니다. 골드메달 증정과 더불어 각종 예. 혜택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박이네, 이거. 약간 오. 아이를 낳을 때 첫째 아이를 낳으면 네. 일회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한 8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부터는 이제 좀 더 조금씩 올라가고 넷째 아이부터는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만약 이제 4명을 이상이면 5번째 아이부터 이제 그 자녀들이 18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되게 많네, 한 달에 혜택들이. 예, 네. 그렇게 지급이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무료 급식 중학교 오. 무료 급식. 예, 급식도 무료로 그렇게 해주고 혜택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그 진짜 이거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제 대책을 그러니까요. 마련하고 사람들 다 이거 이쪽으로 좀 교육을 본받아야 보내세요. 될 것 같은데요. 다 보냅시다. 저희가 지금 뒤에 준비를 다른 내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저희가 뭐 육아휴직 제도나 다양한 뭐 여성 고용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은 다 못 드릴 것 같고 요거는 저희가 다음에 2탄으로 네, 육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네팔 수장 카자흐스탄 오늘 계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